인천에서 5선 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을 주제로 연 세미나. 집권 여당 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패인데 당이 이렇게 한가해 보일 수 있느냐며 지도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습니다. 위기가 위기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우리 당의 현재 위기. 사실 지금 당장에서도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비대위든 혁신이든 모두 출범시켜야 됩니다. 공천이 곧 당선인 영남당으로 전락해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에 쓴소리를 못하고 최대 의석이 걸린 수도권 민심과 멀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. 영남의 정서를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 선거를 치르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. 지도부만큼은 수도권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실의 소통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. 보수 재건의 길은 저희가 실용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야당과 대화하고 권위주의를 버리는 데서 출발해야만 저희가 다음에 다시 국민들께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윤 의원은 관리형 비대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이 있는 윤재욱 현 원내대표가 거론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. 당원 투표 100%로 당 대표를 뽑는 현행 룰을 바꿔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. 수도권과 호남 등 험지에 출마했던 소장파 9명은 당 체질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.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2차 당선자 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전당대회 룰 변경과 당 수습책을 놓고 친윤과 미윤, 수도권과 영남 의원들 사이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SBS 박찬범입니다. 국회 헌정회관 앞에 화환이 들어섰습니다. 화환마다 각 지역명과 함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응원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.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한 전 위원장의 복귀를 바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. 한 전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판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. 홍 시장은 어제 저녁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조용히 본인에게 다가올 특검에 대처할 준비나 하라면서 한 전 위원장을 또 저격했습니다. 이어 압승한 야당이 그냥 두겠나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면서 화환놀이는 한 번으로 족하다.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적었습니다. 국회 앞에 놓인 한 전 위원장을 응원하는 화환 행렬을 지적한 겁니다. 다만 홍 시장은 이 같은 글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했습니다. 홍 시장은 지난 12일에도 깜냥도 안 되는 한동훈이 당을 말아먹었다는 글을 올렸고 다음 날에는 철부지 정치초년생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대권놀이를 한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을 연일 비난했습니다. SBS 정경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공개로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의 모처에서 홍 시장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향후 국정기조나 국무총리,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후임 인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총선 패배 이후 참모진과 내각의 인적 쇄신, 대통령실의 조직 개편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 시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조언을 들었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. 정치권 일각에서 홍 시장이 후임 국무총리 후보군으로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. 홍 시장이 연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겐 날선 비판을 하면서도 윤 대통령에게는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홍 시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선거가 참패하고 난 뒤 당의 책임이 아닌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리게 되면 정권에 그야말로 대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범여권 전체가 수렁에 빠진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. 또 다른 채널에는 그래도 윤 대통령은 대선과 지선에서 승리했다면서 대통령 책임론을 일축하는 듯한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. SBS 정경입니다. 근데 일각에선 홍준표 시장이 연일 이렇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것이 오히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몸집을 더 키워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군요. 뭐 그렇지는 않고요.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 야당에서도 뭐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엄청 공격했잖아요. 뭐 정치가 늘 그런 거라서. 그런데 이제 주목할 것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가 유난 충돌이라는 말로 몇 번 이제 노정이 됐는데요. 폭발이 안 된
그 마지막 장면이 비례대표거든요. 네.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셨다는 보도 아니었어요? 따옴표 처리해서 나온 보도. 그래서 험지 광주 같은 데서 고생하는 사람 배려 안 하면 어떡하느냐. 또 당직자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셨는데 그다음에 비례대표 명단 수정하면서 뭐랄까 저는 빅엿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정은 했는데 명단 수정은 했는데 대통령실 출신을 당선권 밖으로 빼버리고 호남 배려는 조배숙 네. 의원으로 해버리고 그 다음에 당직자들은 한 계단씩 순번을 올렸는데 전부 20번 바깥에서 당선권 밖에. 네. 그러니까는 그 다음 날 바로 민생특보로 그 광주시당위원장 했던 네. 그분을 대통령 민생특보로 임명을 해버렸잖아요. 이게 이제 폭발하지 않은 마지막 장면인데요.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은 첫 번째 대선 후보나 대선 후보 될 이 의지 혹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예외 없이 전부 다 저격을 했어요. 이게 아주 일관됩니다. 네. 여러분. 안철수, 나경원 네. 전부 다 그랬거든요. 자신의 그래서 경쟁자라고 예, 생각하는 그런데 거예요.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네. 이미 틀어진 정도가 아니고 감정 폭발이 유보된 것이 더 무섭거든요. 그런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 껴든 거죠. 껴들어서 이제 제압용으로 간 거고 그 다음에 또 주목할 것이 홍준표 시장 스스로가 총리의 김한길 그다음에 비서실장 장재원을 천거했다 그러는데 그 대통령이 실제로 물어봤다면은 행간을 읽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이제 자기 존재감. 그러면 대통령은 오히려 옛날 같으면은 이런 카드를 실제로 붙였다가도 미리 이렇게 세버리면은 그냥 기분 나빠서 안 해버릴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. 대통령도 여러 가지 수렴 과정을 거쳐서 했다. 근데 네. 내용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는 거죠. 거기에 또 홍 시장이 좀 역할을 한 점. 거기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등장을 했고 확실히 밟힌 거죠. 이번에. 자, 이런 상황에서 이 조정은 국민의힘 당선자죠. 지금 의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한동훈 전 위원장과 통화를 했다. 그러면서 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. 어떤 이야기였는지 들어보겠습니다. 한동훈 위원장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에서 예. 그러시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. 짐작하건대 굉장히 소진되셨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내 운명은 내 스스로 정하지 못한다라고 했던 발언이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소환해 이제 오시는 거자. 예. 그리고 너무 빨리 나오면 재충전 없이 소환해버리면 원래 이 배터리를 예. 처음에 사면 완전히 충전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충분한 충전의 시간을 가져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. 통화 말고 만나시진 않으셨어요? 만나진 않았습니다. 동원을 했고 좀 쉬겠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, 크게 맞고 좀 푹 쉬라고 고생했다고 했습니다. 자, 진수희 장관님, 한동훈 위원장 정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. 이 조정은 의원이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내 운명은 내 스스로 정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? 그럼 뭐 또 국민이 부르면 또 당원들이 부르면 오겠다 뭐 이런 속내가 읽히는데요. 근데 마음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기는 해요. 왜냐하면 이 정도의 총선 참패 끝에 네. 그 사퇴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오롯이 나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고 사퇴하셨기 때문에 이 금방 다시 나오기에는 그때 하셨던 말씀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가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조금 초조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자리에 어떤 공간에 어떤 시점에 복귀를 해야 하는지가 지금 그림이 잘 안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을 하면 그 다음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오면 너무 잃는 거 아니야? 아니면 이때 놓치면 언제 나오지? 라는 이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지금 뭐 몸은 쉬어도 쉬는 게 아닌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네.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최재성 수석께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행복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마음은 나오고 싶을 거예요. 네. 그런데 왜냐하면 뭐 여기를 놓치고 조금 쉬고 그다음에 뭘 모색하기에는 뭐 보궐선거, 지방선거 정도잖아요. 그런데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잠재적 대권 후보가 될
가능성이 있는 분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잖아요. 그러면 한동훈 공천을 줄 거냐 보궐선거에서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이 다른 정치인들처럼 뭐 국회의원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서 이 대권을 꿈꾸고 추진하는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번에도 총선 불출마를 하고 비대위원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조금 바로 대권에 도전하는 이런 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대표로 다시 부활하지 않으면은 어렵다는 생각은 할 텐데 계산서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. 지금 압도적이고 폭발적으로 뭐 2, 3등하고 뭐 격차가 확 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조사해 보면은 1등이 나온다는 보도들은 있는데 그러나 이게 폭발적이진 않아요. 그런데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은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권과도 뭐 이런 것을 경계하는 당권 후보들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뚫을 수가 있느냐. 대통령이 이제는 만들지는 못해도 못하게 할 수는 있거든요. 그래서 그다음에 또 다음 선거가 있잖아요. 지방선거. 여기까지는 이제 아무튼 해야 되는.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2패를 안는 또 보궐선거에서 또 어디가 나오든 간에 이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수도권에 만약에 보궐선거가 나온다 이러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. 그러면 계속 패장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복귀는 해야 되는데 이게 계산서가 안 나오는 이런 케이스고요. 그 다음에 하나는 진짜로 권력 의지가 이런 걸 돌파해서 할 만큼 있느냐. 그래서 뭔가는 하고는 싶은데 어려운 환경 이런 것을 돌파하면서까지 하는 이런 거는 아니다. 그래서 권력 의지의 일종의 하나의 강도 이런 것이 본인 스스로가 세지는 않다는. 저는 그건 권력 의지보다는 내공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 정도의 내공. 해당되는 거예요.